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고3 때 수학 과외 받던 민재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58세인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15년 전 아들 친구였던 그 소년이 어느새 33살의 훤칠한 남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명히 저를 향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어요. 그날의 우연한 재회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5살 연하의 남자와 시작된 금지된 감정. 그 끝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8, 이름은 정순영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죠.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집 근처 산책로 걷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 잠드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집에만 있기가 답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고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젊은 남자였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제 쪽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혹시 정순영 선생님 아니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민재요. 고3 때 수학 과외 받던 김민재. 기억하세요? 세상에. 민재라고요? 15년 전 제가 과외를 했던 학생이었어요. 아들 준호 친구이기도 했고, 당시 고3이었으니까 18살이었죠. 그때 민재는 마르고 작은 체구에 눈만 초롱초롱하던 소년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어깨에 단단해 보이는 몸, 깊어진 눈매. 어디서 봐도 성숙한 남자였어요. 민재야? 정말 민재 맞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와,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다. 그때랑 똑같으시네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58 먹은 아줌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민재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저 여기 근처로 이사 왔어요. 회사가 이쪽이거든요. 진짜 우연이다. 선생님을 여기서 만나다니. 저는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민재의 눈웃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수학 문제 풀다가 막히면 고개를 갸웃하던 모습, 정답 맞추면 환하게 웃던 얼굴이 겹쳐 보였죠. 민재 너 지금 몇 살이야? 33이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33. 그 숫자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보다 25살이나 어린 남자. 제가 33이었을 때 이 아이는 겨우 8살이었다는 계산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재는 저를 늙은 아줌마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혼자 오신 거예요? 저도 커피 한 잔 시켜도 돼요? 그럼 앉아서 얘기하자. 민재가 커피를 주문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분명히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지금 이 설렘은 뭘까 싶었죠. 잠시 후 돌아온 민재와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취직은 어디로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물어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았어요.
민재는 아직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요. 선생님은요? 준호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나는 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 말에 민재 얼굴이 굳어졌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민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동네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텐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번호 줄게. 저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아니, 별 생각 없는 척 했다는 게 맞겠죠. 카페를 나서며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 연락드릴게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58 먹은 내가 33짜리 남자한테 설레다니.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이라고, 그냥 오랜만에 반가워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민재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웃음, 낮게 울리던 목소리,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에게 연락이 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선생님, 저 민재예요. 어제 번호 저장해 두셨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혹시나 연락이 올까 은근히 기다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민재야. 저장했지. 다행이다. 선생님,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 찾았는데 혼자 가기 그래서요. 혼자 가기 그렇다는 말에 괜히 웃음이 났어요. 33 먹은 남자가 무슨 혼자 밥을 못 먹는다고.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래. 내일 몇 시에 볼까? 6시쯤 어때요? 제가 선생님 댁 근처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일 뭘 입어야 하나,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58 먹은 여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옷장을 뒤져 제일 괜찮아 보이는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누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민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오늘 되게 예쁘시다.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줌마한테 예쁘다니. 아줌마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선생님인데. 민재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서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민재가 슬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봐? 아니, 그냥 신기해서요. 진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거짓말도 잘하네. 15년이 지났는데 안 변했을 리가 있어? 진짜예요. 눈웃음 지으시는 거 그때랑 똑같아요. 민재 말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다면서요. 부모님은 맨날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눈이 높은 거 아냐? 이렇게 잘생겼으면 여자들이 줄 섰을 텐데. 제 말에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좀 달라서요. 이상형?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민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나이 많은 여자가 좋아요. 어리고 철없는 여자보다 인생 경험 많고 여유 있는 분이 끌려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으면서도 아니겠지 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죠. 요즘 젊은 애들 특이하네. 보통 어린 여자 좋아하지 않아? 전 달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민재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진지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였죠. 나란히 걷는데 손등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민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어요. 고백? 무슨?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좋아했어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는 어려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어제 선생님 보니까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5년 전 18살 소년이 저를 좋아했다고요? 민재야, 그건 그냥 어린 시절 감정이야. 착각하는 거야. 착각 아니에요. 어제 선생님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아, 이 마음 진짜였구나. 민재의 눈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나는 58이야. 내 엄마 뻘이라고. 이런 말하면 안 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 마음이 중요하지. 안 돼.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민재가 나를 좋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25살이나 어린 남자가 이 늙은 여자를 좋아한다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싫다고 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진지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 마음 진짜였구나라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왜인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재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이 마음 진짜였구나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질 않았죠.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25살 차이가 나는 남자라고, 그것도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민재가 연락을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연락이 없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차갑게 거절해서 상처받은 건 아닐까 괜한 걱정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토요일 오후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봤더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열고 말았어요.
뭐야, 갑자기 왜 왔어? 선생님 연락을 안 받으시길래 직접 왔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민재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선생님 생각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들어와. 저도 모르게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재는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선생님 좋아하시던 카스테라요. 그때 과외하면서 항상 카스테라 사다 주셨잖아요.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외 끝나면 항상 간식으로 카스테라를 같이 먹었거든요. 민재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그걸 어떻게 기억해? 선생님이랑 관련된 건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스테라를 받아들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끓여서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 진심이에요. 그냥 어린 시절 감정 아니에요. 민재야, 나는 58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이 뭔데요? 나이요? 그게 왜 중요해요? 민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아직 젊잖아.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나 같은 늙은 여자한테 시간 낭비하면 안 돼. 그건 제가 정할 문제예요. 선생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미안하지만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자.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마음 몰라요. 15년 동안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재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민재야, 울지 마. 그럼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요.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힘이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데 마음은 자꾸 흔들렸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얼굴을 떠올렸는지 몰라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였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민재였죠.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설렘일 수도 있고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제가 천천히 입을 열자 민재가 숨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 생각 많이 했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올랐어. 민재 눈이 커졌어요. 그렇다고 사귀자는 건 아니야. 그냥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는 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정말요? 진짜로요? 민재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까까지 울먹이던 표정이 어느새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죠. 대신 조건 있어. 이상한 기대하지 마.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민재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우리는 카스테라를 나눠 먹으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회사 얘기, 취미 얘기,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쉴 새 없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해가 질 무렵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재를 보내고 문을 닫았는데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친구처럼 지내자고 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축 처진 볼살. 어디를 봐도 늙은 여자였어요. 이런 내가 25살 어린 남자한테 설레고 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무덤덤하게 살아왔는데 민재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한 발짝 들어섰다는 거였죠. 그 후로 민재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민재는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남편 얘기, 아들 얘기, 외로웠던 5년의 시간들. 아무한테도 못했던 말들을 민재 앞에서는 술술 풀어놓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재가 드라이브 가자고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단풍 구경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어요. 민재 차를 타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니 도로 양옆으로 붉은 단풍이 펼쳐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죠. 선생님, 기분 어때요? 좋아.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럼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모습을 힐끗 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햇빛 받으며 운전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산 중턱에 있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단풍 물든 산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경치가 정말 끝내줬죠. 여기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선생님 모시고 오려고.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민재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저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 솔직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솔직해진 건지. 그럼 이제 친구 말고 다른 사이 되면 안 돼요? 민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난기 없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이 정도가 딱 좋아. 왜요? 선생님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 거랑 사귀는 건 다른 거야. 민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더라고요. 해가 질 무렵 산을 내려왔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민재가 따라 내렸습니다. 오늘 고마워. 정말 좋았어. 저도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민재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민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나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뭔데?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민재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갑작스러운 포옹에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못했어요. 아니, 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 닿을 만큼 가까웠죠. 그의 심장도 저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민재가 천천히 몸을 떼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선생님, 나 이제 참기 힘들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데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민재가 제 볼을 감싸더니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닿기 직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부드러운 감촉이 입술에 닿았어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재가 허리를 감싸 잡아주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짧은 키스였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죠. 선생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바보야,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래? 선생님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민재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그냥 편한 사이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재를 볼 때마다 두근거리는 이 마음이 뭔지. 민재야, 나도 너 좋아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재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25살 차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아들 친구.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 품에 안겨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입술에 남아있는 감촉, 민재의 체온, 그리고 사랑해요라던 그 목소리. 잠이 올 리 없었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재와 연인이 된 후로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눈을 마주치며 웃고 틈만 나면 서로를 안았어요. 58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직접 저녁을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불고기까지 오랜만에 제대로 차린 밥상이었어요. 민재는 연신 맛있다며 밥을 퍼먹었습니다. 선생님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저 이렇게 맛있는 집밥 처음이에요. 과장하지 마. 그냥 평범한 거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를 틀었는데 뭘 하는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민재가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거든요. 민재가 슬쩍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민재야, 그건 싫으시면 안 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요. 민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죠. 저도 떨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떠나고 5년 동안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거든요. 나 58이야. 늙은 몸이라고. 그래서 뭐 어때요? 저한텐 선생님밖에 없어요. 민재가 제 얼굴을 감싸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입술을 가져왔어요. 처음엔 가볍게 닿았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혀끝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재가 제 등을 감싸 안으며 소파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방 쪽으로 이끌었죠. 침대에 걸터 앉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을 꼭 잡았어요. 떨려요? 응, 많이.
저도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민재가 제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한 번의 입맞춤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민재의 손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어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름지고 탄력 잃은 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하지만 민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불편하면 말해요. 바로 멈출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민재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겼어요. 민재의 탄탄한 가슴이 제 몸에 닿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의 체온이 뜨겁게 전해져 왔죠. 민재가 제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귓불을 간지리고 쇄골을 훑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응. 멈추지 마. 민재가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몸을 밀착시켰어요. 심장 소리가 서로의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둘 다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가 제 몸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떨렸지만 원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다가 점점 리듬이 빨라졌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간간이 새어나오는 신음. 온 세상이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제 이름을. 순영 씨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58해를 살면서 이렇게 강렬한 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한참 후 민재가 제 곁에 누워 꼭 안아줬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순영 씨.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민재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 세상이 뭐라 하든 나이 차이가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재와의 행복한 시간은 2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틈만 나면 연락했어요.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처럼 지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들키면 어쩌나.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민재가 점심때쯤 집에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초인종이 울려서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왔어? 빨리 들어와. 문을 열었는데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준호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왜 연락도 없이?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볼 겸.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곧 올 텐데 어쩌지. 엄마, 음식 많이 하셨네. 누구 오세요? 아, 그냥 동네 친구 온다고 해서.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가 열게요. 준호가 현관으로 향하기 전에 막아야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저 왔어요. 오늘 뭐해 뭐. 말끝이 잘렸습니다. 너 민재 아니야? 김민재?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준호야?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근데 왜 여기 있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직접 나가야 했죠. 준호야,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저와 민재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엄마,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민재가 왜 우리 집에 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어요. 준호야, 나랑 민재는 사귀는 사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준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 지금 몇 살이에요? 민재가 몇 살인데요?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알아. 다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내 친구예요, 엄마. 내 친구라고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싫어요. 듣기 싫어요. 준호가 민재를 노려봤어요. 야, 너 진짜 내 엄마한테 그런 거야? 우리 엄마가 내 엄마 뻘이잖아. 민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근데 나 진심이야. 장난으로 한 거 아니야.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엄마한테 진심이래? 준호가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민재한테 화내지 마. 내가 먼저 받아들인 거야. 그게 더 문제라고요, 엄마. 준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 친구랑 사귄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나도 아빠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근데 나도 혼자 살기 외로웠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순영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준호가 나 미워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제가 꼭 설득할게요. 민재가 제 눈물을 닦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준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었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내 행복만 생각하고 아들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준호가 떠난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익십이었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만 멍하니 들여다보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어요. 민재가 매일 찾아와서 옆에 있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순영 씨, 제발 밥 좀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입에 안 넘어가.
준호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굶으시면 안 돼요. 민재가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재야, 우리 잠깐 떨어져 있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말에 민재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민재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죠. 버리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1년이요? 10년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죽그릇을 탁 내려놓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순영 씨 없이 못 살아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냥 포기하라고요? 민재야, 넌 아직 젊어. 나 말고 좋은 사람 많아. 왜 자꾸 그런 말해요? 저한텐 순영 씨밖에 없다니까요.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준호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허락받을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요, 할 거예요. 순영 씨 지키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 어디 사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저는 말렸어요. 지금 가봤자 준호가 만나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주소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민재가 떠나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3시간, 4시간. 점점 초조해졌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준호랑 싸운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재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영 씨, 준호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 직접 말씀드릴게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뒤 민재가 도착했어요.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도 터져 피가 맺혀 있었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기겁하며 민재 얼굴을 살폈어요. 괜찮아요. 준호한테 한 대 맞았어요. 맞다니? 왜 맞아? 당연히 맞아야죠. 친구 엄마랑 사귀는데. 민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얼른 약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닦아줬어요. 손이 떨렸죠. 준호가 뭐래? 처음엔 고함치고 때리고 난리였어요. 근데 저도 안 물러섰어요. 민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 엄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절대 울리지 않겠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등 돌리고 이렇게 말하더라. 민재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우리 엄마 울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허락한다는 거야? 완전한 허락은 아니에요. 근데 아예 끊으라는 말은 안 했어요. 시간을 달라는 거겠죠.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 씨,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준호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저는 민재 얼굴의 멍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맞았다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고마웠죠. 바보야. 맞으면서까지 왜 그래. 순영 씨 지키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터진 입술이 아팠을 텐데도요. 저는 그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요.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죠.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준호와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명절에도 얼굴 비추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죠. 가끔 안부 문자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어요. 민재 말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저는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진짜 연인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민재가 갑자기 드라이브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차에 태웠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어요. 여긴 왜 왔어? 그냥요. 순영 씨랑 바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감겼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민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재야, 뭐해? 순영 씨, 할 말 있어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민재야, 나 58이야. 결혼은 무슨, 나이가 뭐 어때요? 저는 순영 씨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넌 아직 애도 낳아야 하고. 애 필요 없어요. 순영 씨만 있으면 돼요. 민재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순영 씨만큼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5살이나 어린 남자가 무릎 꿇고 청혼을 하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손가락질 받을 거야.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써요. 준호는? 준호가 허락하겠어? 준호한테도 말할 거예요. 이번엔 꼭 허락받을 거예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갈매기가 울며 날아갔죠. 저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민재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나이에도 설레고 두근거릴 수 있다는 걸요. 민재야. 네. 나도 너 사랑해. 그 말에 민재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럼 대답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결혼하자. 민재가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환호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알았어. 믿을게. 우리는 바닷가에서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한 달 뒤, 민재가 준호를 만났습니다.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대신 약속해. 우리 엄마 평생 울리지 마.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대요. 약속합니다. 목숨 걸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도 울었습니다. 준호가 마음을 열어준 거였어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인정해 준 거죠. 그해 가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뿐이었죠. 준호도 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가 준호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준호야, 고맙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에 늦은 건 없다고. 58배 새 사랑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든 상관없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게 전부였어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영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해야 하나?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